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하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저희가 독서라고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지만 빠르죠. 함께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충청북도 옥천군이라고 하는 인구 5만 정도 되는 군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고요. 그전에는 시민단체 활동도 했었고,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사람들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고,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했고, 이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많이 가졌고요. 최근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동네에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좀 현실 문제나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책을 읽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 아마 이미 많이 하고 계실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책을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책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또 책 속에서 독서와 관련된 구절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이제 제주도 4.3 같은 사건에서도 이 박찬식 선생님이 쓰신 사상과 제주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독서와 관련된 구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 야채이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한림리에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하여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다. 운동방침으로는 각 회원은 한 개씩 독서회를 조직하여 동지를 획득하여 교양한다. 독서회와 비밀결사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일종의 같은 사상을 전파하고 사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종의 독서회라고 여길 수도 있었고, 아마 굳이 독서회를 택한 이유는 아마 이렇게 경찰한테 걸려도 우리 그냥 책 읽었을 뿐이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비밀 결사와 독서회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그 홀리오커가 쓴 로치드의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협동조합인데요. 영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일종의 도매 협동조합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책을 읽다 보시면 독서회라고 한 단어들을 만날 수가 있고, 심지어 도서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는 도매협동조합인데 왜 굳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까? 실제로 보면 도서관 규모도 보면 그 당시 영국의 런던 클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상류층의 클럽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그 2,000권이 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도서관과 독서모회 같은 것들을 이 협동조합이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도 뭐냐면 이 당시 주요한 조합원들이 거의 다가 노동자들이었고, 그럼 이 노동자들이 같이 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매개로서 독서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약간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눈부신 상업 활동이 아니라 거래의 관계를 활기 있게 만드는 새로운 정신이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서로 친구로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독서회라고 하는 것들 앞에 비밀 결사는 되게 뭔가 이렇게 막 거창했다라면, 여기는 좀 새로운 정신과 친구가 만나면서 사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좋을 건지를 고민했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관계가 있었던 거고,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삶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매개가 독서회였다라고 하는 거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네,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레디컬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되는 공간이 협동조합, 민중회가, 노동회의소, 이 세 개의 공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도 읽다 보면 독서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책은 주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감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잘 만나지 못했던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서로 부대끼고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감각과 관계,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매개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책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 공간에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관계들이 계속 형성이 되도록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생각해 보면 오히려 19세기, 20세기 초반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요즘 보면 사실 우리는 책보다는 다른 정보를 전달받는 매개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옥천신문이라고 하는 주간지도 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시시콜콜 동네 잡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월간 오기네라고 하는 월간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인구 5만 도시에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생각해 보시면 야 동네 5만 도시에 뭐 그렇게 도대체 기사로 실을 만한 내용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항상 매번 보면 꼭지가 넘칠 정도로 기사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소위 우리가 흔히 보는 매체와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대신에 이 잡지와 신문에는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 사진이 난 기사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고래시, 이 오기네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는 곳은 이제 지역문화 창작 공간이라고 불리는 고래시라는 곳이고, 이 둔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장애학의 도전 같은 책에 대한 북 콘서트도 열리고요. 뭐 묵독 파티라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그냥 보고 싶은 책 가지고 와서 읽는 묵독 파티도 열리고, 뭐 달밤 낭독회도 열리고, 뭐 이렇게 이건 제가 번역했던 책인데요. 이런 책 역자와 편집자에게 듣는 프로동 이야기 뭐 이런 중에 책과 관련된 행사들도 많이 열립니다. 주로 이제 저녁에 다 일과가 끝날 때 열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활동이 되게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얘기하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들은 되게 중앙에서 벌어지거나 되게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거나 우리가 항상 뭔가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텍스트로 읽는다면, 어쨌든 이 월간 오기네나 이 옥천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텍스트가 될 수 있고, 때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모임 얘기들이 거의 다 또 오기네나 옥천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삶이 다시 활자가 돼서 또 그 활자된 삶을 잊고 또 더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해 보는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나간다는 어떤 것들이 되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는 사실은 뭐 책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물론 아주 중요한 책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책도 있고 가벼운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에 의해 누군가에 따라서 되게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저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책을 읽을 때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강독하는 걸 되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활자만이 아니라 그 활자를 읽는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느낌 같은 것들도 같이 전달되고, 사실은 책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이야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 같은 것들을 느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맨날 책만 읽을 거야? 아니면 우리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만들었던 이제 땡땡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또 만드는 사람, 또 책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협동조합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긍지는 우리는 조합가가 있다. 이런 이제 조합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협동자 정관도 짜보고 하다가 2020년 10월 정도에 저희는 해산총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고, 저희가 어떤 뭐 코로나라는 상황을 예측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뭔가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면서 일종의 이제 조합은 좀 이제 각자 뭐 해산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꼭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찾아가는 길을 찾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런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과 생각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관계도 나누면서 뭔가 이 독서라고 하는 것들이 고립된 뭔가 관계망 속에서 자기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좀 코로나는 계속 우리한테 뭔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또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돼서 뭔가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민건강연구소가 발표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바로 개인적인 해결책들을 찾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동도 필요하고 거주 환경도 필요하고 거주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제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거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긴 한데 요즘은 약간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공동체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여러 가지의 앞서 보였던 제가 이제 되게 의외의 곳에서 만난 독서회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전부터 굉장히 친밀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 안전한 관계망 속에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독서회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다 되묻게 되고 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것 속에서만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안정시키면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했던 모임들인데, 현재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망들을, 그런 공동체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그와 다른 형태의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알폰소 링기스가 쓴 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공동체를 언제 드러나냐, 타자를 대면했을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되게 많이 공유한 사람들만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공동체가 어떠한지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타자를 어떻게 대면하는지에 따라서 공동체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말이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특히 보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갈등이 굉장히 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등의 폭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이슈도 되게 다양합니다. 빈부격차도 있고 진부 보수도 있고 여당 야당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있고 뭐 수도권과 지방도 있고 남성 여성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은 갈등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게 갈등이 그러니까 사실 협력보다는 갈등이 훨씬 더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누구랑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이제 저는 뭔가의 매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르다. 우리는 되게 갈등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뭔가 비슷한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고, 사실은 저는 지금이 어찌 보면 그런 고민들이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모임하고 공동체가 꼭 항상 이렇게 등가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희 동네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부장적인 공동체에서 우리는 굉장히 극렬한 페미니스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어가는 모임들이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되게 힘든 거죠. 오히려 그전의 공동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동체가 또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너무 일상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그 문제 제기를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공동체 내에서 수용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 계기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첫 단계, 첫 매개로 가장 선택하기 좋은 것들이 이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제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묶어낼 수 있는 뭔가 매개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런 독서 동아리가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와해시킬 수도 있고, 사실은 와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은 말인데 그 어느 시간에 그거를 어느 세월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 다 많이 해보셨겠지만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쭉 가진 않죠. 처음에는 막 이만한 얘기로 시작했다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책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니 뭐 누구 심지어는 책은 괜찮은데 읽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되게 난감하죠. 아니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 관계 주소리고 하다 보면 대충 1년 시간 지나가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막 본내에 시달리시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한 인간의 관계가 숙성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진짜
어떤 의무감과 당위감만 가지고 그런 시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약간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여기 있는 그 모모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시간이 진짜 없는가. 아까 그 보시면 제가 동네 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희 동네 모임 시간은 언제냐면요. 보시다시피 7시 아니면 때로는 6시 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은 보통 7시 반 정도에 열리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이동하는 시간 맞추다 보면 이제 대충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저희 동네는 1시간 이상 가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려 가지고 모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퇴근 마치고 30분 내로, 그래서 이 6시 반이 가장 최적화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적인 동선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뭔가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뭐 도시적인 흐름하고 농촌의 시간 흐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 그런 시간 흐름이라고 하는 걸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가 고민인데, 근데 항상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어떤 시간에 길들여진 게 아닐까? 모모처럼 이제 시간을 뺏어가는 이제 회색 신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누군가 이야기에 충분히 기계로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시간을 다른 곳에 쓰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자꾸 우리는 되새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세 분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번역한 책인데요. 그 영국의 멸종발라 영국이라고 하는 쪽에 막 그때 보시면 막 박물가도 점거하고 되게 요즘 영국에서 가장 과격하게 운동한다라고 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그런 고민입니다. 기후위기는 다가왔고, 뭐 아시겠죠? 요즘 보면 2030년 뭐 중류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되고, 막 안 그러면 지구가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의 고민은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이 오지 않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은 어쨌든 올 거다. 생태적인 붕괴는 올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가령 뭐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 약육강식의 사회를 우리는 살 거냐, 만약에 그런 사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좀 나름 흥미로웠던 얘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희가 책 번역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이 책을 읽을까?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왜냐면 이 책 내용이 되게 암울하거든요. 되게 지구는 망했어. 이제 생태계의 붕괴를 인정해야 돼. 그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 열 몇 명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안 읽히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1도 없습니다. 다 그냥 붕괴될 거야. 이런 책을 이제 붕괴됨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의 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는 항상 어떤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도에 따라서 길을 찾으면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이제는 그런 지도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된다. 지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뭘 찾을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지도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4가지 R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어떤 중에 회복력도 길러야 되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지속 안 되는 걸 억지로 자꾸 지속시키려고 하지 말고 좀 포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하지 않아서 이제 옛것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어떤 관행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원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게, 사이가 틀어졌던 사람들과 타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되게 죽을 만큼 원수가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어떻게 타협하고 같이 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앞서 이제 한국도 그런 것처럼 갈등이 되게 많은데, 야 진보 다 없어지면 좋겠어, 뭐 이렇게 뭐 다 없어지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어떻게 같이 살 거냐에 대한 논의를 되게 본격적이고 진지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라고 하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첫 만남, 첫 같이 발걸음을 떼는 계기를 제안할까 해서, 저는 여전히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개로서의 장점이 되게 분명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감정을 싹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주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